사람이 이 구라의 시간에 들어서면 몸부터 반응하거든. 갑자기 눈이 맑아지면서 세상이 미친 듯이 선명해지는 거야. 지금이야. 걸렸다. 손놀림이 빡빡해서 소리가 너무 튄다. 딱 걸렸어. 동작 그만. 띵잘. 어느 검은 무리들에게 쫓기고 있는 한 남자. 오늘의 주인공 요한. 그는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법연수생입니다. 때는 1년 전 요한은 어느 한 사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도박장에 잠입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텐 2장이 들어와 버렸어요. 수사 도중 도박판 타짜들에게 호되게 당해 엄청난 돈을 날려버린 요한. 요한아. 그냥 내 돈 써라. 공제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노름은 쩐싸움이라며? 그래도 주문선 아니지 마. 거기 너네 할머니 슈퍼 재개발 들어간다면서. 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이 남자 재선은 요한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검 중수부장 홍상욱의 아들이죠. 가을 겨울 지나고 봄에 오면 그때 데리러 올게. 그 순간 요한은 어릴 적 아빠 꼭 가야 돼? 자신을 사찰에 두고 떠난 아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연수생이시라고. 함께 게임에 참가했던 이 여자 수연이 지금 경찰 오고 있어요. 얼른 이곳을 떠날 것을 제안했는데요. 전 좀 이따가. 제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 뒤 경찰서에 끌려간 요한은 사법연수생이라고요? 자신이 잠입수사 중이라는 것을 밝히고 저희 연수원장님 번호입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죠. 그 먹물로 된 것도 있더만. 뭐든지 정성으로 직접 해야 돼. 오늘은 돌아가신 아빠의 제삿날.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산동네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요한. 오셨습니까? 아이고 원장님. 먹건 싸. 그는 검사였던 아빠의 뒤를 잇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왔고 지금의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동료이자 요한의 선배인 사법연수원장 영국과 목진영 부장검사. 근데 양 회장 근무는 어찌 알았을까? 양 회장뿐만이 아니고 나 화장실 좀. 지금 경찰 오고 있어요. 경찰 뛸 거라는 거 아는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때는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양준 회장이라고 알지? 진영은 부패 수사청을 신설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고 군마 뒷뼈가 네 동기 홍제서의 아버지 홍상욱 중수부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 원정 도박으로 붙잡혔던 것 전부 무혐의로 풀려난 게 홍제서이가 밤마다 양 회장이랑 패 섞으면서 논다 하던데 네 홍제서하고 같이 놀다가 양 회장하고 다 같이 모이면은 문자 한 통만 넣어라. 그러니까 왜 부패수사청. 부패수사청 반대하는 핵심이 대검 중수부 아이가. 부패 수사청 반대에 나선 홍상욱을 잡기 위해 불법 도박 및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양 회장을 조져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이런 위장 잠입 수사 불법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는 원래 다 이래 싸우는 기다. 혹시 일이 잘못돼도 임마 우리가 니를 남이라 하겠나? 잘못하면 커리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나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거절해도 돼. 커리어? 니 돈 많나? 연손 니 동기들 70%가 파라군 출신 아니면은 지 부모 대를 이어가 서초동 걸어두는 아들이다. 돈 없고 빼고 없는 니는 한 이들은 한 20년 지방에서만 뺑뺑이 치다가 끝나뿐인 기라. 홍상욱, 홍재선, 양 회장. 우리 불법 도박장에 현장 급습해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만 잡아낸다면 요한이가 이겼네. 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부패 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고 얘 신원 보증 자료는 사직동에 잘 모시나십니까? 요한은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첩보 활동을 하는 언더커버가 된 것이었죠. 니 이태광이라고 들어봤나? 하지만 이번 작전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양 회장이 미리 자리를 빠져나가 현장 급습에 실패해 놓쳐버렸고 이태광이라고 양 회장이 막하고 놀러 갈 때마다 그말 롤링 전담하는 새끼가 하나 있다. 이마가 양 회장 도박하는 동영상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딜을 쳐왔거든. 지도 빼달라고. 근데 그래놓고 임마가 연락이 두절됐거든. 진영은 플랜 B로 양 회장의 증거 영상을 갖고 있는 이태광이라는 인물을 찾아내기로 합니다. 그 동영상 좀 찾아올 수 있겠나? 그리고 그는 이태광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성주교도소. 성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잠깐만 들어가다 나오는 기다. 지금 대답 안 했대. 하지만 요한은 혼자 사는 할머니가 걱정돼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죠. 그만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새끼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한편 그 사이 어둠의 그림자를 내뿜고 있는 허성태 씨, 중앙지검 부장검사, 병욱 또한 부패수사청 신설을 반대하는 세력의 실세 중 한 명이었고 딱 봐도 온갖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지를 것 같은 빌런이었기에 진영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갑작스럽게 기습을 당하는 진영. 내가 이래봬도 사진동 출신이야 이 새끼야. 그는 생각보다 반전의 민첩성을 발휘해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 순 없었는데요. 그 사이 요한 또한 어둠의 그림자들에게 끌려가 버리죠. 저희야 일어났어요. 이 남자 조에도 요한이 날려버린 불법 하우스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날려버린 그 하우스 사장이에요. 내 추심은 이래였습니다. 요한의 신고로 인해 자신의 하우스가 날아가 버리자 끔찍한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할매랑 같이 살지요. 곧 재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에 집문서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내일 등기 이전. 할머니 몸 괜찮아? 다친다네. 예, 또 얼굴이 왜 이래? 사랑니. 심지어 아이마 난리다 난리. 다 끝났어요. 잠깐만요. 나 좀 해 좀 먹고 가요. 됐습니다. 됐다. 할매. 놈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자 다음에는 알지? 요한은 결국 잠입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심하죠. 전부 중단하자. 지금 장난합니까? 영국은 그런 요한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지만 야 김요한이 네 지금 저 위에서 하달한 임무를 그깟 깡비 새끼 하나 때문에 못하겠다는 기야? 도저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 없던 진영은 너가 할매 내가 지켜줄게. 죄송합니다.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요한. 기습을 당한 영국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제 이거 죽기 살기 문제네. 너가 할매 우리 셋이 살려면은 이태관이 동영상 그 빨리 손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진영은 요한을 설득했고 서울의 한 사찰에서 버젓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요한은 결국 이 가운데는 사법 연수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교도소로 향하고 말죠. 그런데 진영을 찾아온 병욱. 김요한이라는 애 개간이 폭탄이지. 그는 이미 진영이 누구? 뭐 검사시보한테 잠입수사 같은 거라도 시킨 거야? 그거 터지면 죽는 건 너야. 요한을 언더커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걔 오늘 입솔했던가? 병욱을 만난 후 진영은 어딘가로 활려벌떡 달려갔고 병욱은 교도소로 향하고 있는 난 누군지 알지? 요한을 찾아갔는데요. 금융조세 조사 2부 윤병. 지금 여기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면 감옥에도 안 가게 해주고 연수원도 복귀시켜줄게. 뭐라고요? 그의 제안에도 수사를 멈출 생각이 없던 요한. 검사시보한테 잠입수사 같은 거라도 시킨 거야? 그거 터지면 죽는 건 너야. 하지만 진영, 요한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유일한 문서. 하는 말 이게 누구야? 어? 야! 너 때문에 나가 이 꼴이란 거 아니에요? 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야! 좋은 추억 앞으로 만들어줄게. 언더커버 기록을 삭제시켜버리죠. 김요한입니다. 도박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름쟁이가 어떻게 우리 방에 왔을까? 드디어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 요한은 하필이면 조회도가 속해있는 부경파의 두모 송두철과 같은 방을 쓰게 되고 혹시 이태광이라고 아십니까? 화끈한 신고식을 받게 됩니다. 학장님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학장. 이 남자 장선호. 일상 발방 건방. 사실 이 성주 교도소에선 엄청난 규모의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형님이란 것들이 치사하게 날 교정국에다 꼰질렀어요. 우진원? 한캠 했지. 배팅 한 방이면 법무부 부엌대기도 신데렐라로 만들어주는 게 이 도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 장선호가 하우스를 지배하게 되면서 학장이라는 이름으로 교도소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뭘로 들어왔어요? 도박이요. 그래야지. 아저씨 이 탈에는 노름꾼의 오복이 있어. 새로운 애들은 좀 어때?
뭐 다 어버버 하던데. 하우스를 지배하며 벌어들인 돈맛으로 교도소장까지 소나기에 넣으며 그는 그야말로 이 교도소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죠. 이태원에 가봐가 그 동영상 좀 찾아올 수 있겠네. 다음날 2345 연애다. 누군가가 면회를 왔다면서 요한을 어딘가로 끌고 가는데 2345. 그곳엔 하우스를 털린 뒤 먼저 잡혀 들어온 부경파 놈들이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 전하시나래. 말씀. 우리 업장 영업정지 먹인 거에 대한 손해배상. 너 땜시 일 못하고 이어서 썩어야 하는 우던에 대한 그 어떤 손해배상. 싸지혀서 일주일에 100 상납을 하라고 하신다. 우들 사장님이. 그 사이 해도는 할머니의 슈퍼를 찾아갔는데요. 나쁜 놈. 당장 내 집에서 못 나가? 도박하다 깜빵 쳐들어간 할매 손자가 내한테요 집모습 삐지도 않아요. 요한과 할머니는 그렇게 부경파 놈들로부터 끔찍한 협박을 받게 되죠. 2345 채무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밤 11시 취사장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알게 된 부경파의 두목 두철은 오늘 사우나 가는 날이지. 요한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넵니다. 요서 100만 원 만드는 법 가능합니까? 2년 차인가 어떤 애새끼 한 마리가 기 들어가 학교문을 다 흐리놨다. 그런만 덕분에 요는 이제 교도소가 아니라 하우스인기라. 이곳 하우스를 지배하고 있는 학장 장선우를 아니 곱게 보고 있던 이 내가 판돈 대줄 테니까 그놈만 눈에 한번 들어가라. 그러고 그놈의 옆에 있다가 내 부탁 하나만 좀 들어두고. 그는 요한을 이용해 장선우를 담궈버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해도 내가 정리해줬구만. 한편 그 사이 홍상욱, 홍재선 부자와 윤병욱을 만나게 된 진혁. 노원장이 그렇게 간 건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는 홍상욱으로부터 자네 이참에 북부에서 중앙지검으로 오는 건 어때? 중앙지검에 오라는 제안을 받게 되죠. 이 노원장 사건도 있고 그 빌어먹을 부패수사청도 있고. 부패수사청 신설을 반대하는 그들로서는 진영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북부지검에 남아있겠다 하면요. 그럼 뭐 딴 사람 찾아봐야지. 진영은 중앙지검이란 상욱의 말에 그리고 김요한이도 그 나중에 이상한 소리 안 나오게 책임지고 정리 잘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의 신상을 파악한 후 할머니 슈퍼를 찾아간 묘령의 여인 오수연. 우리 애랑은 어떻게 아시는지. 무료 법률 상담 받으면서 만났어요. 일 때문에. 수연은 강남 화력의 대마담으로서 온갖 곳에 수많은 인맥을 갖고 있었고 손주분 면회도 못 가보셨죠? 짧게 해라. 요한이 할머니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요. 야. 본론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할머님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 다 겪으셨고요. 할머님 생각해서라도 조사장과의 계산 빨리 끝내세요. 그놈만 눈에 한번 들어가라. 해도 내가 정리해줬구만. 요한은 할머니를 위해 결국 두철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얘기 된 걸로 안 돼. 알겠습니다. 됐지. 이걸로 성금은 내 돼. 네가 노릇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성주 교도소의 하우스에 입장하게 되죠. 이 성주교 안에는 총 3개의 리그가 있는데 제일 밑바닥 3부 리그가 탈의실. 이곳 성주 교도소 하우스는 가장 아래인 3부 리그부터 시작해 그리고 거기서 더 돋보이잖아. 1부 리그로 가는 거야. 성주교 하우스의 앞전. 성주교의 학장 장선호 곁으로. 장선호가 있는 앞전에 가기 위해선 그 계단을 모두 밟고 올라갈 엄청난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선수 내신다고. 신빙이? 3360 지금으로? 드디어 3부 리그 첫 입성. 요한은 텍사스 홀덤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텍사스 홀덤. 족보는 세븐포커랑 똑같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온갖 짱구를 굴려 게임을 간파해보려 하지만 콜. 처음부터 킹을 가지고 날 낚았다. 결과는 패배. 징역은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이 새끼야. 지고 또 지고 양빵이지로. 돈은 점점 잃어만 가고 동양화 만지다가 서양화 만지라니까 참 이기 어렵다 그자. 빨리 적응하겠습니다. 두철의 얼굴을 볼 면목이 사라져갈 때쯤 아니 왜 전화들을 안 받는 거야? 할머니, 밖에선 할머니가 어느 한 꼬마아이를 마주하고 할머니 저 집 좀 찾아주세요. 네 이름 뭐니? 요한이요. 요한이? 그새 그걸 또 잃었어야. 이번 주 100만 원은 어쩔 것이오. 요한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놈들에게 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네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알아? 하필이면 이름이 요한이라는 꼬마아이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좋은 뜻이야. 야, 씨, 가자. 요한은 간신히 놈들에게서 도망쳐 나왔지만 요한아? 할머니 앞에는 웬 어둠의 그림자가 나타나 버립니다. 이러면 저 징벌방입니까? 2345 무단 이탈과 명령 불응으로 감치 20일. 결국 징벌방인 독방에 갇히게 된 요한. 저기요. 그런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목소리. 혹시 포커 좀 치세요? 돈은 거기서 따면 되는데 이러셨나 보네.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됐습니다. 잠시 후 이상서 요한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고 시신에는 특이점이랄 만한 외상은 없어서 장례식을 위해 잠시 휴가를 나가게 되는데요. 사고사로 결론이 났지만 요한은 할머니의 죽음이 절대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조회도는 아닌 것 같아. 돈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지를 새끼가 아니야. 뒤이어 장례식에 나타난 재선에게 그러면 우리 집 집문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나, 할머니, 조회도, 그래도 집문서는 아니지 임마. 그리고 넌데 말이야. 따져묻기 시작했죠. 이제 임관도 했겠다. 저 위로 훨훨 날아가래가. 살인? 그런데도 의심스럽다. 너 그날 절에서 양회장 삼촌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목까지 노린 거였다며. 시작은 네가 했어. 인강 뭐였다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해친 새끼 누구냐? 네 할머니는 네가 죽인 거야. 애초에 네가 네 머리만 믿고 이기지도 못할 싸움 시작한 거 아니야. 네 할머니만 화를 참지 못하고 재선의 강냉이를 털다가 나타난 진영. 부장님, 저 새끼 어쩌실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아까 난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방금 그 얘기 뭡니까? 요하나, 저 공무수행 중인 거 맞습니까? 요하나. 부장님! 살면 사라지는데 저 버리시는니까 그런 거 아니라 작전상 잠깐 차질이 생겼어. 요한 다짐합니다. 수사가 끝나고 말고는 내가 정한다. 반드시 할머니를 죽인 진범을 찾아내 홍재선은 살인 예빈했을지언정 범인은 아니다. 그런 놈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혔을 리가 없다. 복수하기로요. 선생님, 뭡니까? 텍사스 홀덤 알려주십시오. 왜요? 왜 생각이 바뀌신 거냐고요? 홍재선, 목진영, 윤병우 그리고 아직 저기 어딘가 있을 우리 할머니를 죽인 그놈까지 내 손으로 전부 끝낸다. 왜요? 전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요한은 징벌방에 있는 동안 옆방에 있는 의문의 남자로부터 특급 과외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홀덤은 포지션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게임이지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징벌 기간이 끝나는 날, 혹시 이태광 씨 되십니까? 옆방 의문의 남자가 저선? 누군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저 지금 옆방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옆방은 어젯밤에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요한은 다시 원래의 방으로 돌아오게 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동안 전수받은 트릭과 비법들을 토대로 앞전으로 올라가 방장님께서 시키시는 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죠. 그렇게 간신히 얻어낸 기회. 확보. 우리 콜. 요한은 3부 리그에서의 첫 승을 거두게 됩니다. 뭐하냐? 일어서면 일어나. 두 차례 신임을 얻게 된 요한은 조금씩 성주 교도소 내에서의 입지를 50만 원 전 받으면 되지? 다져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네 휴게실 데려가겠다는 직원은 아직 없고? 예, 아직은. 하지만 장선우를 만날 수 있는 앞전에 가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 네 오늘 외래 좀 다녀와야겠다. 왜래요? 글마가 그 병사고에 처박혀 있잖아. 길상이가 도와줄 기다. 두 차례는 일단 요한을 장선호가 있는 병사동으로 보내기로 하죠.
발목아지 부상을 입고 병사동에 들어간 요한은 장선호가 머물고 있는 병실을 염탐하다가 패거리들에게 딱 들켜버리고 옵니다. 그대로 장선호에게 끌려간 요한. 내 방에? 저도 앞전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앞전으로의 진출을 요구했고 야, 발전기 고쳤냐? 선호는 게임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자기 거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게임 머니는 진실. 불아치다 걸리면 이거 여기 들어간다. 평생 기저귀 차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집 압박에 붙은 게 뭔지 빨리 맞추든가 아니면 진실만을 얘기하든가. 제가 이기면 그때 앞전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송두철이가 보냈지. 아니요, 오해 하트. 영감탱이가 뭐라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에이스 스페이드.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내던지다 에이스 하트. 먼저 정답을 맞춰버린 요한. 앞전으로 올라와서 뭐 내 옆에 있다가 나 잘 때 내 목이라도 따오라고 시켰나 봐. 너 지금 네 구라에 네가 넘어갔지? 동작 그만. 구라는 지금 네 손 안에 있어. 둘은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다 구라에도 구세라는 게 있어요. 구라치기 직전 장전 단계에서 나오는 생리현상 같은 건데, 근데 님은 그게 손에서 나오네.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죠. 다행히 잠깐의 충격 외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요한은 금세 일어날 수 있었는데 여긴 그냥 변호사 접견실이고 너는 저쪽 신선동. VIP 면회라면서 누군가가 그를 찾아옵니다. 일반 면회실도 아닌 VIP 전용 면회실인 신선동으로 향한 요한은 당신 누구야? 그곳에서 수연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체 뭘 위해서 그 산속을 뒤집어 놓으셨을까? 양 회장? 양 회장님 수연아. 잘 지내셨어요? 양 회장 왜 계속 체킹한 거예요? 찌라시에는 뭐 대검의 홍상욱 중수부장의 뒷배라더만. 금마 뒷배가 네 동기 홍재서의 아버지 홍상욱 중수부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당신 누구냐고. 그리고선 요한 씨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되어줄게요. 요한과 같은 편이 되어주겠다는 그녀. 접견 오신 분은 누구신지? 법무부에서 다이렉트로 장소 변경 접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 그게 신선동 어르신들이야 모를까. 신선동으로 VIP 면회가 오자 누구였습니까? 요한 씨 찾아온 법무부의 그 VIP가? 교도소장 또한 요한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바깥 하우스에서 그분께 좀 곤란한 일이 생기셨습니다. 그걸 제가 도와드렸고요. 그래요? 그러셨구나. 그런 분이 오셨어. 그에 대한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죠. 앞전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긴 3부에서도 계속 이기신다고. 그래도 2부에서 검증을 또 받고 올라오는 게 순서이긴 한데 장선호하고 껄끄러우셔가지고 장선호를 직접 꺾으시면 모를까? 장선호를 꺾어야 하는데 요한은 고민하다 그 사람이 이태광이라면 2345 이태강으로 수정되는 옆방 남자를 떠올렸고 전화 한 통에 얼마입니까? 50원 아닌가? 유선 말고요. 교도관님 핸드폰. 김요한입니다. 곧장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게 뭔데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징벌방에 있을 때 바로 제 옆방에 있었던 분 찾고 있습니다. 핸드폰 주인 바꿔봐요. 그리고 만나게 된 이 남자 양 교수. 이태광이 아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다리까지 놔준 거 보면 돈도 꽤 들었을 텐데. 이태광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병사에 있어요. 그쪽은 이제 못 들어오는. 그럼 병사 밖에서 만날 수 있게 자리 한번 마련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좀 어렵겠는데. 커미션 드리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지. 학장이 문제지. 장선호. 요한은 이태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순 없었지만 양 교수로부터 앞전으로 갈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전수받게 되는데요. 선수 실력만 받쳐주고 스폰 힘만 빵빵하면 충분히. 스폰 누가 셉니까? 족보로 따지자면요, 소장 다음으로는 보안과장이죠. 스폰을 구하기 위해 보안과장을 찾아간 요한. 30만 받으시죠. 내 이름을 원한 건 너야. 60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는 특급 커미션 딜을 통해 보안과장을 스폰으로 등에 업게 되고 곧장 2부 리그로 진입하게 되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조회도 일당들. 헐. 하지만 생각보다 게임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홀드. 섰다 칠 때의 자신감은 다 올로 날아가는 거.
곱창 털리는 기분이 어때? 일당들에게 말려가고 있는 순간 야, 이게 뭔 일이래. 갑자기 장선호가 나타났는데요. 나 여기서 구경 좀 해도 되죠? 구라는 지금 네 손 안에 있어. 근데 말이야, 양빵. 나 몸에서 아직도 탄내가 나. 장선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시작된 게임. 클럽. 그런데 게임을 하는 도중 요한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으따 기따가 본 거야. 자꾸 그러면 그 손모가지 날려버린다. 손모가지 날아갈 사람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새 공부 좀 했는가 보다. 그러다 떠오른 징벌방의 기억. 혹시 구라도 잘 아십니까? 잘 알아야지요. 구라는 여럿이서 한 사람을 상대로 짜고 치는 거라 소리 없이 오가는 사인들이 있어요. 저는 칩 색깔을 씁니다. 하얀색 칩은 다이아. 옆방 남자 양 교수가 가르쳐주었던 구라의 신호를 굵게 밀면 제이. 장선호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큐 스페이드. 전부 다였냐? 장선호. 큐 스페이드의 에이스 하트. 지금 장선호가 저 스님의 패를 나한테 알려준 거라고. 왜 장선호는 굳이 그 옆방에서 나한테 그런 수고를 했을까? 날 도와서 지가 얻는 게 뭔데? 그런데 페이크에 또 한 번 페이크를 걸자면 말이죠. 진짜 사인은 배팅 금액 사인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턴에 10이라고? 구라 아닌가? 콜. 자, 콜. 레이즈. 자, 콜 60. 신호에 따라 금액을 점차 높여가다가 들어갑니다. 올인까지 나와버리고 콜. 요한 또한 올인으로 승부를 걸어버리는데요. 그럼 카드 오픈 하겠습니다. 그쪽부터. 자, 양빵도 카드 오픈. 아직 리버 한 장 남았습니다. 리버에서 에이스 나오면 역전합니다. 리버. 장선호 타고 여기서 살아나가거나 장선호 맞고 오늘 밤 죽어나가거나. 그리고 그 결과는 노스야! 에이스다! 요한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되죠. 양빵 승. 다음날 어제 장선호 만났습니다. 니 오늘 약탈하 가는 날이지. 요한은 병사동으로 가 장선호를 직접 찾아갔고 오셨어. 자신을 도와준 이유를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비소에선 왜? 나만의 인적성 검사 같은 건데 이 구라의 세계에서는요, 믿을 놈 찾는 게 일이에요. 애초부터 요한을 점 찍어두고 그를 테스트했던 선호. 왜 납니까? 머리 좋고 근성 있고 여기서 나가면 이 바닥 우리나라 톱이 될 거라고. 근데 그게 사이즈가 커서 나 혼자서는 조금 힘들고. 너 앞전 생각 있으면 올라와라. 그쪽 이제 사법연수생 아니야, 전과자지. 요한은 그렇게 두 차를 떠나 병사동의 장선호 곁 앞전으로 가게 되며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봤어? 이거 공짜 아니에요. 다 형이 벌어야 되는 거야. 오늘부로 장선호의 특급 수제자가 된 요한. 그리고 입주 선물. 그는 장선호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게 되죠. 침을 질질 흘리며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 형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이태광. 이태광. 그 이태광이가 그 뒤로 들어온 어떤 또라이 새끼한테 잡아먹혀서 지금은 이태광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 또라이가 네가 어제 본 장선호다. 이태광이 갖고 있다는 동영상을 찾아 이곳까지 들어왔는데 누가 얘 밥에 뭘 탔다는데 그게 락스였나 세제였나. 아무튼 그거 한 사발이 비우더니 요 이태광이는 왜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고? 요한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가 할매 우리 셋이 살려면은 이태광이 동영상 그 빨리 손에 넣어야 된다. 이 새끼한테 받을 빚이 좀 있습니다. 니랑 장선호랑 분리가가 허락도 없이 니를 빼간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싶다. 요한이 장선호의 옆으로 가게 되자 오늘 아침에 정산을 해보니까 니한테 받을 돈이 8억이라 하네. 두 차례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기로 하고 이거 한 방에 8억이라 하면 수지 맞은 거 아니겠나? 장선호를 제껴버릴 것을 요구했는데요. 두철이냐 장선호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요한. 잠시 후 아씨 영감탱이 할 말 있으면 쪽지나 날리지. 쪽지로는 내 마음 다 전달 못한다. 드디어 마주하게 된 장선우와 두철 사이에서 치라. 요한은 숨겨두었던 그 물건을 꺼내 들고 말았죠. 그런데 무기를 부러뜨려버리는 그 학장 없애고 저까지 없애는 게 원래 계획 아니었습니까? 시간은 잠시 과거로 돌아가 요한은 우연히 송두철이 자신의 통수를 때리고 담궈버릴 것이란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이따 잔치 끝나거든 설거지 단디해라. 김요한이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쓴 숟가락까지 싹 다. 그렇게 장선우의 옆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니들끼리 독보야? 미리 교도관들까지 다 손써놨던 장선우. 이 새끼. 제가 버는 거에 90 드리겠습니다. 히든메이드. 그는 두철 패거리들과의 개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고 죽일 거면 기승전결 잘 짜서 죽여. 그들을 모두 담궈버리며 교도소 왕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요. 갱년기 우울증이 부른 거식증으로 빵에서 굶어 뒤지라. 저거 굶겨 죽이려면 얼마나 걸릴라나? 한편 그 사이 수연이에겐 로사라는 경찰이 나타나는데 신달수 씨 사건. 저도 파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녀는 요한의 할머니 사망 사건이 타살일 수도 있다는 정황을 발견해 비공식적으로 수연과 함께 재수사에 나서기로 하죠. 이래도 내가 도와줄 게 없어요? 이 사실을 요한에게 알리며 할머니를 죽인 진범을 잡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수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복수. 내 손으로 찢어 죽여야 분이 풀릴 그런 상대가 하나 있는데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없는 상황이라고나 할까? 자객이 되어달란 겁니까? 아니요. 칼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녀 또한 복수를 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고 요한에게 한편이 되자며 제안을 건네었습니다. 누구를 찌를 겁니까? 그녀가 복수하고 싶은 상대는 윤병욱. 바로 윤병욱.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윤병욱을 잡기 위해 저도 양준 회장을 쫓고 있었어요. 수연에게도 과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듯 했는데요. 친범부터 잡아드릴게. 확실해요. 이 사건 뒤에도 윤병욱이 있다는 거. 뭐부터 하면 됩니까? 성주교도소 접수하세요. 그녀의 지시대로 이제 요한은 성주교도소를 접수하기 위해 장선우의 곁에서 특급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갈고 닦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남 선생이 형한테 불화를 가르쳐 줄 거야. 이분도 앞전 앞전의 2인자나 다름없는 이 남자 남 선생에게 구라까지 배우게 되죠. 자네 연애우는 VIP 말이야. 애인인가? 아니면 가족? 밥 먹자! 매주 금요일 소장실에서 장이 열리지. 팀만 챙겨도 하룻밤에 몇백이고. 주머니가 어딨나? 그런 요한에게 아낌없이 퍼주며 수많은 정보들까지 보여주는 선호. 그래도 진짜 돈은 이 꽁지야. 부동산 포기각서, 신체 포기각서. 이제 형도 꽁지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꽁지를 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남 선생은 그런 그가 아니고 왔습니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제대로 된 신뢰조차 없는 요한을 믿을 수 없던 그.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할머니 사건을 수사하던 수연에게서 충격적인 영상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바로 진영이 할머니의 시신을 놓고 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 이거 진짜입니까? 합성된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요한은 진영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라가 치밀어 올랐고 우리가 니를 남이란 거 아니야? 그거 하면 내가 지켜줄게. 저는 이태광 동영상이 저한테 에어라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길에 부정을 당하고 말았죠. 2345 연애. 지금쯤 사직동에선 제가 지시를 받고 이 잠입 수사를 하게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사 기획서 같은 거 전부 삭제되고 없을 겁니다. 목진영 부장 북부지검에서 중앙지검 공안 일부로 영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 요한아, 그런 요한을 찾아온 진영. 이태과의 동영상 어디 있는데?
그 전에 저 복귀시켜 주십시오. 그건 당연하지 새끼야. 저 복귀 안 되는 겁니까? 이 수사계획서 사직동에 잘 있다. 구라에도 구세라는 게 있어요. 구라치기 직전 장전 단계에서 나오는 생리현상 같은데 근데 님은 그게 손에서 나오네. 구라다. 요한은 진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지검으로 영전하신다고. 12월 8일 15시 20분 발당대교 북단 우리 할머니 시신 유기하는 동영상. 이거 어디서 봤어? 우리 할머니 부장님이 죽였습니까? 야 김요한이. 그럼 윤병욱 부장입니까? 내가 이태광 동영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윤병욱 부장이 사주한 게 부장님입니까? 그 대가가 중앙지검이고. 선 넘지 마라 자스가. 이어서 네 빼둘 사람 내밖에 없다는 게 잊어봤나? 그리고 는 망상. 너 이 새끼 무슨 짓이야? 이 집은 의 새끼야? 그럼 그 영상 대체 뭡니까?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의문의 문자 한 통을 받은 진영은 GPS. 문자가 의미하는 그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요한의 할머니를 발견했는데요. 그런 할머니를 황급히 데려가라 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진영. 그 동영상 찍은 놈이 누군지 몰라도 그 새끼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간질 시키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 무슨 뜻인지 몰라? 나 중앙 지금 안 갈 거야. 나 임마 아직 우리 계획 둘 중 하나도 포기 안 했어 임마.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을 찾을 때까지 이 사람이 필요하다. 요한은 동영상을 찍은 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죄송합니다. 일단 한 발 물러나 진영을 믿는 척 해보기로 하죠. 내 바퀴 정리되면은 이를 맨 먼저 꺼낼게. 우리 서로 포기하기 없게 되게. 아이고 허 사장님. 사장 아니고 소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주 교도소에 나타난 양 회장. 우리 이태광이 락스 먹이시고 여기 교도소 하우스 쌈 싸드셨다고. 그는 이태강의 안부를 물으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고 교도소 안에 하우스 이런 게 바로 산업혁명이지. 여기 누가 단속을 나올 거야. 돈 떼먹고 토끼려고 쳐도 사방이 벽이야. 이런 게 바로 찐이야. 이 대박 아이템을 락스 한 잔에 이내 장선우와 마주하고 맙니다. 둘의 악연은 과거 그날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밥 주는 손을 왜 물어? 마치 없이 간다. 시골에서는 말 안 듣는 짐승을 거세를 시킵니다. 야, 너 아직도 앉아서 오줌 싸냐? 나한테 문자한 새끼가 많이 연락한 게 0637 이 새끼고 이 새끼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 사이 진영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 의문의 번호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왜? 중앙지검 밥은 어떤가? 간 보러 왔지. 나가요. 요 앞에. 내가 오늘 모실게. 수사 끝에 윤병욱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람 죽이고 나를 비디오 찍은 새끼 하나, 그 중간에 새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윤병욱이 새끼 하나. 나랑 김야한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했어. 윤병욱이. 그러다 계속해서 VIP 면회를 하는 요한을 수상쩍게 생각한 남 선생은 돈 뭐야? 그가 숨겨놓은 녹음기를 발견하고 맙니다. 지금 네가 칼이 필요하다면 넌 지금 단순한 복수의 길을 살고 있는 거겠지. 널 여기 쳐넣은 놈이라든지 네 가족에 대한 복수라든지. 그런데 이 녹음기를 가지러 온 거라면 말이야. 여기서의 내용을 VIP 면회하면서 내보냈는데 뭐가 뜻대로 안 됐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 뭐 이런 게 필요 없지. 자, 어느 거야? 곧장 장선우에게 녹음기를 꼰질러 갖다 바치는데 비어있는 녹음 파일. 아무것도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선생은 좋아.
요한에 대한 의심의 꼬리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고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다면서 왜 항소는 안 한답니까? 사법연수생이나 됐던 사람이 사법연수원에서 쫓겨나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도 VIP 면회를 일주일에 한 번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 신선동의 어르신들 정도는 돼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원망엄마. 연애 나가면서 칼은 손 넘었어. 선호는 그가 메스를 숨겼다는 것을 빌미로 시계 주거시죠? 참교육을 시전해버리는데요. 할머니를 죽인 범인을 쫓다가 목진영 북부지검 형사 2부장이 제 할머니의 시체를 경찰보다 먼저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그놈 자백을 받아내려고 녹음기를 대답 여하에 따라 놈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려고 칼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선호는 쉽게 요한이라는 카드를 버릴 순 없었죠. 구라는 어떻게 알아보는 겁니까? 이 패가 돌다 보면 말이지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근데 한순간 그 흐름이 딱 깨지는 순간이 생겨. 분명 내 계산이 맞았는데 돈을 잃는다던가. 사람이 이 구라의 시간에 들어서면 몸부터 반응하거든. 갑자기 눈이 맑아지면서 세상이 미친 듯이 선명해지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제가 지금 구라치는 걸로 보입니까?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네는 선호. 내가 이번에 형 살려주면 형도 내 부탁 들어줄 거지? 간만에 해나무 섞어볼까? 네가 이기면 여기 네 거, 내가 이기면은 뭐야? 쫄았어? 더 이상 이럴 게 뭐가 있다고? 그는 양회장에 대한 서력전을 하기 위해 2대1 게임 내기를 걸었고 나도 형처럼 나 여기 쳐넣은 새끼 죽여야겠거든. 근데 나 혼자선 안 돼. 형 내가 구라 알려줄 테니까 형 나랑 짱구한 게임만 치자. 다른 앞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게임을 요한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아직 확인할 게 많은 자입니다. 아니 검사 끝. 나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요한을 경계하는 남선생의 뚝배기를 갈겨버리는 선호. 누가 니들 대장이야. 그는 성주교도소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마무리 잘해. 단결. 그날 이후 요한은 장선으로부터 구라에 대한 특급 훈련을 다시 받게 되고 카드를 손바닥에 붙일 수 있어야 하고 카드가 떨어지는 순서를 한눈에 외울 수 있어야 돼. 정답은? 매일같이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학장은 이거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2시간? 그런데도 양 회장이 학장보다 낫다? 그러다 양 회장에 대해 묻는 요한. 운이 좋은 놈이지. 선호는 과거 그날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상황이 있나? 그렇게 독립선언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진 사람이 앞으로 1년간 서울에서 게임 못하게. 형 뒤통수 한 번만 줬다고 아주 신명 났구나. 우리 타고난 자신의 재능을 믿고 깝쳤다가 넌 맡은 것도 없는 놈이 왜 이렇게 세게 치냐? 양 회장에게 쓰디쓴 패배의 맛을 봐야 했던 선호. 콜. 내가 그놈한테 도박을 배웠거든. 그래서 그놈은 내 쿠세를 다 아는데 나는 그놈 쿠세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나 다시 붙였어. 시간은 흐르고 흘러 매일같이 피나는 노력 끝에 요한의 실력 또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갔는데요. 나라 그 인간이나 우린 밤새 스테이키질을 주고받겠지만 형이 스테이키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야.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고? 그리고 드디어 어느덧 양 회장과의 게임을 펼칠 그날이 다가왔고 응원단이야? 멋있지 우리 법무팀. 그들은 한자리에 모이게 되죠.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된 게임. 콜. 레이스. 먼저 요한이 양 회장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레이즈 300. 콜. 스테이키 친 것 같은데. 배팅 500. 콜. 풀하우스. 양 회장 스테이키 친 것 같아. 나 접는다. 아니야. 달려. 그러다 이번 판에 돈 다 날리면 자칫하던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천 달려. 선호는 무리수를 두라며 신호를 주기 시작합니다. 배팅 1000.
봐. 여기서 우리 나면 어떡하려고. 완전 초짜로 보이게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선호의 전략인 듯 했는데요. 아쉬우시겠네. 결국 요한의 패배로 끝난 첫 게임 후 잘했어. 이제 밑밥은 깔았고. 선호가 경기에 나섰죠. 1000, 2000. 체크. 물어라. 대범하게 미끼를 던져 월척을 건지려 했지만 스테키질이냐 블러핑이냐?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다이. 이 사람 다르다. 쉽사리 낚이지 않는 양회장. 실수 없이 계속 게임이 진행되다가 커피?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려는 그 순간 요한과 선호는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합니다. 사람이 이 구라의 시간에 들어서면 몸부터 반응하거든. 갑자기 눈이 맑아지면서 세상이 미친 듯이 선명해지는 거야. 구라의 시간. 지금이야. 연습했던 대로만. 걸렸다. 손놀림이 빡빡해서 소리가 너무 튄다. 그 순간 딱 걸렸어. 동작 그만. 선호는 요한을 미끼로 삼아 뭐하는 짓이냐? 부러잡고 있는데? 손목 단추 플라이. 진사의 페이크를 잡아냈는데요. 아, 밤새 눈 빠지는 줄 알았네. 그래서 이 설익은 놈을 데리고 나온 거구나. 결국 게임은 선호의 승리로 끝나며 진이사 풀어줄 테니까 두 번 다시 여기 찾지 않겠다 각 썼어. 양회장에 대한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죠. 아니 원래 구라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 상대방 구라칠 때거든. 지꺼으로 바빠서 딴 걸 못 봐. 그래서 나를 미끼로 썼다? 삐졌냐? 아니, 그럼 뭔 생각하는데. 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그로부터 한 달이란 시간이 흐른 뒤 내일이면 저기 나가 있을 건데 뭘 그렇게 또 봐? 이쪽에서 보는 뷰 머릿속에 새겨넣으려고. 다시는 안 읽게. 선호는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갔고 요한은 나홀로 이곳에 남게 됩니다. 원래 사람 찾는 게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수연 또한 요한의 할머니를 죽인 진범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었는데요. 그놈한테 받기로 한 거에서 20%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선호가 출소하자 그동안 요한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남 선생은 근데 지금 우리 이거 김요한 씨 아니야? 이제 직접적으로 그를 담가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너도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더라. 요한은 남 선생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너 대체 숨기고 있는 게 뭐야? 제가 제 모든 비밀, 진실 말씀드리면 그땐 저 받아주시겠습니까? 숨기고 있던 비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마담의 탈을 쓴 사업가라. 노숙자 행위로 국회의원, 법무부, 경찰까지 다 사들인다. 이거 터지면 최소한 게이트인데. 가시나 이거 까도 양파 같은 매력이 있네. 장소는 왜 따랐습니까? 장선호는 무슨 돈을 따랐던 거지.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에게 특급 딜을 제안하는데 제 목 챙기지 않겠습니다. 장선호가 챙겨갔던 학장의 목, 여기 하우스 수익의 절반 다 나누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에는 끝까지 충성하는 당신. 잠시 후 요한의 앞에 무릎을 꿇는 남 선생과 그 일당들. 요한은 그렇게 성주 교도소를 접수하게 되고 이제 할머니를 죽인 진범을 찾아내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신선동이라고 알아요? 그분들은 이무기야. 지금은 여기 진흙탕 속에 몸들 움츠리고 있지만 여의주만 쥐게 되면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할 분들이라는 거지. 이 무기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드라마 인사이더는 2022년 방영된 JTBC 드라마로 요즘은 꽤나 대중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홀덤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 처음에 볼 땐 조금 어려운 느낌을 받기도 한 작품이었는데요. 등장인물 또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물 관계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작이었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난 뒤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감과 박진감 넘치는 전개 그리고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반전의 반전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였죠. 오늘은 인사이더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이 이후부터 요한의 찐 이야기가 펼쳐지는 만큼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인사이더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을 끝나고 말고는 내가 정한다. 저 이제 뭐부터 하면 됩니까?